그랬죠. 자, 8일에 8일에 681년 8월 8일입니다. 자, 소판, 김흠돌, 파진찬, 김흥원, 대하찬, 진공 등이 반란을 도모해 죽임을 당했다. 이게 김흠돌의 날이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문왕이 즉위하고 한 달쯤 돼서 한 달쯤 뒤에 바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김흠돌 자체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화랑세기에 많이 있답니다. 근데 뭐 화랑세기가 뭐 진본이냐 아니면 위작이냐 그렇게 얘기가 많기 때문에 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김흠돌은 누구냐면 이제 김유신의 조카이고 그리고 신문왕의 장인이죠, 그죠? 요게 요 난이라는 게 신라 중대에 되게 큰 사건이었대요. 근데 반란 과정에 대한 기술은 삼국사기 이제 신라분기에는 되게 소략하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바로 뒤에 이제 보덕국 기사나 아니면 신문왕이 교서를 낸 기사를 보면 요 사건이 이제 신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인 것 같고, 아니 어쨌거나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 전체적인 반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정치적으로 크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요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그냥 갑툭튀해가지고 갑자기 신문왕의 장인이 된 게 아니라, 강아지 왜? 재미없어 갔어. 그게 아니라 나당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꾸준히 이제 장군으로서 군공을 세우던 사람이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요거의 결과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무열왕하고 문무왕 대 이제 나당 전쟁이든 아니면 삼국 통일 전쟁이든 거기서 그 공을 세웠던 공신들 있죠. 장군들, 공신들 요런 사람들이 아마 결과적으로 숙청당해서 세력이 크게 쪼그라들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공신들이 세를 잃으면 뭐가 커지겠습니까? 왕이 커지겠죠. 그죠? 신문왕이 어쨌거나 왕이 오르고 나서 이제 좀 불안정했을 텐데, 요 김흠돌의 날을 진압하고 나서 아주 크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란 자체 원인에 대해서는 김흠돌의 난이 왜 터졌냐에 대해서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병도나 아니면 정상수홍 같은 사람들은 김흠돌의 딸을, 그러니까 이제 신문왕의 와이프죠, 그죠? 와이프한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뭐 옛날부터 꾸준히 왕비였지만, 태자 때부터 왕비였지만은 어쨌건 아직까지 신문왕 1년이잖아, 그치? 요걸 감안할 때는 그게 타당한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고, 강성원은요, 나당전쟁 이후에 왕들이 무장들을 억제하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냐, 혹은 이제 선수 쳐가지고 이렇게 김흠돌 같은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게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사실 같은 말이긴 한데, 김수태는 반대로 어떻게 봤냐면은, 무열왕, 문무왕, 이제 신문왕이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무열왕계 왕들이 관료들 중심으로 전제왕권을 세워서 중앙집권화를 이루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골 귀족들이 반발한 결과가 바로 이제 김흠돌의 날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문왕이 태자로 책봉된 게 665년이고요. 즉위한 게 681년이니까 즉위년까지 대략 한 15년 정도 태자로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 신문왕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고, 아마도 자기가 신문왕이 직접 공신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본기에 또 자세히 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저렇게 해서 설들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이제 보덕국 기사나 교서를 들으시면 아마 요게 큰 사건이었구나 싶으실 겁니다. 자, 8월 13일이죠. 13일에 보덕국의 왕이 아마 그거겠죠. 안승이겠죠, 아마도. 자, 소형 수덕계를 사신으로 보내 반영무리를 평정한 것을 축하했다. 자, 16일에 교서를 내렸다. 자,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옛 성인의 좋은 규범이고,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선왕의 훌륭한 법이다. 과인이 왜소한 몸 볼품없는 덕으로 숭고한 기트를 받아
지키느라 먹을 것도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들며 여러 중신들과 함께 나라를 편안하게 하려 했다. 그런데 어찌 상복도 벗지 않은 때 문무왕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경성에서 난이 일어나리라 생각했겠느냐. 자, 적괴 우두머리, 김흠돌, 김흥원, 진공 등은 벼슬이 자신의 제주로 오른 것이 아니고 관직은 실로 성운으로 오른 것인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삼가하여 부귀를 보존하지 못해도다. 마침내 어질지 못함, 그리고 불의, 옳지 못함으로 복과 위세를 마음대로 부려 관료들을 깔보고 위아래를 속였다. 날마다 만족하지 못하는 탐심을 왕성히 하고 포악한 마음을 지 좆대로 해서 흉악하고 나쁜 이들을 불러들이고 왕실의 근시들과 결탁해. 근시라는 건 이제 시중드는 그런 신하들이겠죠. 화가 안팎으로 통하게 되었다. 똑같은 악인들이 서로 도와서 날짜를 정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반역을 행하고자 했다. 과인이 위로는 천지의 보살핌에 힘입고 아래로는 종묘의 영험을 받아서인지 김흠돌 등의 악이 쌓이고 죄가 가득 찾아 그들이 도모하던 영모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는 바로 사람과 신이 함께 버리고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의리를 범하고 풍속을 해치며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병사들을 추가로 모아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 나쁜 무리들을 없애고자 했다. 일부는 산골짜기로 도망가 숨고 일부는 대궐들에서 항복했다. 그러나 가지나 잎사귀 같은 잔당들을 샅샅이 찾아 모두 죽여 사나흘 안에 죄수 우두머리들이 탕진되었다. 일이 부득이했으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니 근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어찌 한시라도 있겠느냐. 이제 요망한 10세들이 숙청되어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근심이 없게 되었으니 소집한 병사 말들을 빨리 돌려보내도록 하라. 사방의 공포에 내 이러한 뜻을 알게 하라. 병사들을 소집했다. 교소를 이제 고지곳대로 믿는다 그러면 그죠? 병사들을 소집하기로 하고 말들도 소집했고 이건 병사들이죠, 그죠? 그리고 반란 세력들은 이제 초전에 진압된 다음에 바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나라 각지로 숨었다가 잡혀서 죽었고, 그죠? 그걸 보면은 군사적인 행동도 있었던 것 같고요. 누가 선수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군사적인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신라 조정에서도 그걸 군사를 일으켜서 빨리 조지고 역적 무리들을 잡아 죽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건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경건한 마음으로. 요즘 구독자 많이 내니까 좋죠. 자, 근데 요 이후에 나오는 요 교서도 마찬가지로 김흠돌의 난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28일에 이찬 군관을 죽이고, 군관이 사람 이름입니다. 군관을 죽이고 교서를 내렸다. 왕을 섬기는 규범은 충을 다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충이라는 게 충성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진심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진심. 자, 관직에 있는 의리는, 여기서는 충성이 맞겠네. 관직에 있는 의리는 둘이 없음을 으뜸으로 여긴다. 둘이 없다는 건 아마 마음이 딴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런 거겠죠. 그래도 룩신 이겼잖아. 자, 병부령 이찬 군관은 반열 순서에 의해 마침내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조정에 깨끗한 절개를 바친다거나 목숨을 버리고 몸을 잊어 사직에 굳은 정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적신, 역적이죠. 역적 김흠돌 등과 교섭해 반역 도모를 미리 알았으면서도 일찍이 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아니고 반역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조정에다가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네요. 빡쳤다, 그런 말이네. 자,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고 또한 공과 사를 공적인 일을 따르려는 뜻이 끊어졌는데 어찌 거듭 재상의 자리에 두고서 함부로 법을 흐리게 하겠느냐. 마땅히 무리들과 함께 처형하여 후진에게 뒷사람들에게 경계로 삼도록 하겠다. 군관과 그의 맏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할 것이니 이 사실을 전국에 공포하여 모두가 알게 하라. 자, 그리고 겨울 10월에 시위감을 없애고 장군 6명을 두었다. 시위감, 이거는 관직 이름일 텐데, 시위감을 없앤 조치도 아마도 김흠돌의 난에 대해서
그 신문왕이 취한 조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귀족들 족가라고 안 조친 거죠 아마. 어쨌거나 뭐 원인이 어쨌거나 그리고 결국 원인이 어쨌거나 내막이 어쨌거나 간에 그 김음돌의 난으로 신문왕이죠. 신문왕의 권력은 한층 강해졌고요. 공신들하고 그다음에 증골 귀족들은 족가는 상태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어떻게 됐거나 신문왕이 요 일을 이제 되게 잘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 그때 아마 당시에 진골 귀족들 입장에서는 아마 하늘에서 유성 같은 거 맞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소행성 같은 거 쳐맞은 심정 아닐까? 이렇게 김음돌은 아닙니다. 김음돌은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터진 데 아닙니다.